최근 푸틴식 쿠릴열도 지키기가 화제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사할린 근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일본 저인망 어선을 납포하고 14명의 선원을 체포하였는데요. 이에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가 납포된 어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러시아도 가토 관방장관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였는데요. 러시아는 자국 외무부 공식 사이트에 해당 일본 어선은 사할린 근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견되었고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꾀하여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납포하였다고 일본 측에 다시 항의했습니다. 이같이 러시아가 일본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을 펼친 것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홍보물의 쿠릴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지난 26일 일본 홋카이도 인근 오호츠크 해역에서 660톤급 러시아 트롤 어선과 9톤급 일본 소형 어선이 충돌해 일본 선원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본 어선은 선체가 두동강 것처럼 금이가 전복됐고 일본인 선원 5명이 물에 빠져 러시아 선원들이 이양 작업을 벌여 일본 선원들을 끌어올렸으나 3명이 숨졌는데요. 반면에 러시아 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피해 보상을 못 받을 것을 염려해 해당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였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극심한 안개 때문으로 밝혀졌지만 러시아의 총영사가 한 말로 보아 약간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포로 주재 러시아 총영사는 심한 안개가 낀 상황에서 러시아 어선이 작은 일본 어선을 보지 못해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일본 어선이 당초 자국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와 조업 허용 해역이 아닌 곳에 머문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이 야후 재팬에 빠르게 퍼지며 일본 네티즌들도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 배의 가치로 배상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납포된 일본 어선의 선원들에게 대한 어처구니 없는 보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을 납포한 것 같다. 인질 교환 참으로 러시아다운 방식이다. 러시아에 있는 인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돌아오지 못하겠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러시아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해 큰 요구를 못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쿠릴열도 강경한 수호 의지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입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 희미하게 표기하는 꼼수에 대해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며 배짱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KBS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비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과거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자국 도쿄 올림픽 서핑 선수들을 보내 합숙 훈련을 하게 한 것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해 쿠릴열도가 러시아의 영토임을 홍보하면서 강한 수호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6월 에이스에 독도 수호 훈련을 큰 규모로 진행하고 이를 촬영해 동영상을 공식 루트에 전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독도에 상주 중인 경찰 병력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공개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쿄올림픽과 그것을 강행하려는 일본 내각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내부에서 취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올림픽 예정된 도쿄의 한 의회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 의견서가 가결됐는데요. 이 의회의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 사유는 대회 강행이 인명과 국민생활 관점에서 허용 한도를 크게 이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취소 가능성만 제기됐던 전과 달리 일본 정치권에서 직접적인 행동이 이뤄진 것인데요.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 자문단 또한 도쿄올림픽 취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미시게루 코로나19 분과위원 회장은 위급한 팬데믹 상황에서 올림픽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들도 대거 이탈하면서 세계 각국의 올림픽 참가 선수단을 지원할 일손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선수단의 수용을 보류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어 도쿄올림픽을 계속 진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약 105개의 일본 지자체가 사전 합숙과 교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러면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 일본 스가 내각은 긴급사태를 6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데서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감에 여러 지자체와 기업체들은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자체를 정부가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에 방문한 호주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수들에게 거품 방역이라는 방역 체계를 내세워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수단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는 층만 분리했을 뿐 일반인들도 승강기와 기타 다른 부대 시설을 시간 차이만 두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연 선수단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선수단 숙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선수단으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본 주민들은 만약 선수들이 숙소를 이탈해 주변 공원이나 연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주 여자 소프트볼 선수단 전원은 도쿄로 오기 전에 이미 백신 접종이 끝난 상태인데 이는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일본 정부의 방역 실패와 허술한 백신 접종 정책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은 백신을 분배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보건소가 백신을 받으면 그것을 지역 약국에 분배하고 백신을 받은 약사는 그것을 또 잘 정리해 한눈에 봐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아이스박스에 담아 인근 병원에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조달받은 백신에 허술한 보관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고베시가 앞서 백신 보관 온도 관리 실수로 이달에만 120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폐기했다며 고베시의 허술한 백신 관리를 보도하였는데요. 고베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경 한 구청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냉장고에 전원 플러그가 빠져있는 것을 구청 직원이 발견하였고 이에 코로나19 백신이 상온에 보관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당시 냉장고의 온도는 21도에 달했고 약 2시간 전 약사가 해당 백신을 꺼냈을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냉장고의 전원이 최대 2시간 동안 꺼져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상온에서 해동한 백신은 2시간 이내에 희석하지 않으면 접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베시는 상온에서 방치된 백신 215회분을 모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일에도 화이자 백신 960회분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 백신 전량을 폐기하는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는 백신 보관 문제에서 담당 의사들의 접종 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나다구 접종센터의 담당 의사는 29일 오후 70대 여성에게 백신 접종을 2차례 연이어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수를 저지른 담당 의사는 접종 당시에 백신이 접종자 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공기를 주사했다고 판단한 것에 이어 이를 접종자인 70대 여성에게 설명한 뒤 백신을 재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접종센터에서 사용된 모든 주사기에는 백신이 주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백신 접종 담당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70대 고령의 여성이 백신을 연속으로 2번이나 맞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고베시 담당 의사 실수로 백신을 2번 맞은 70대 여성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섰는데요. 또한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우리나라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접종 서비스를 지원해 낭비되는 백신 없이 90% 후반대의 접종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면 우리나라는 11월에 집단 면역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백신 접종에 관련한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개최기간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선수 본인에게 돌리는 서약서를 요구한다는 뜻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자 일각에서는 올림픽은 인류의 재전이다. 그렇지만 도쿄올림픽의 인류는 없다. 오로지 일본의 논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스포츠 스타들도 불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등 세계 탑 랭커들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과 전후 최고의 밀월 관계인 대만도 3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들어 야구팀의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적 선수인 오사카 나오미와 니시코리 게이도 올림픽 강행의 문제를 제기해 선수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IOC는 일본의 만행을 눈 감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변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데요. IOC로서는 막대한 중계권료 수입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일본 정부는 취소 비용이 최소 18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전에 전쟁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의 뜻을 이어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이 예외 없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IOC의 통보도 있었는데요.
또한 IOC를 통해 참가국 자체 음식 조달을 금지시켜 강제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여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계산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안전하지 못해 수입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례를 빌어 올림픽에도 애용된 식품들이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입 거부를 WTO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 정신의 훼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평창올림픽에서 독도 표기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출 수 있다는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 독도를 가려 올림픽 정신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과 IOC는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과 정치적 목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현 실태를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쿠베르텍 남작이 알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 통곡할 것입니다. 국가적 정치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오로지 스포츠로서 세계인들을 묶고자 하고 직접 5대륙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제작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 쿠베르텍 남작의 올림픽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본과 현 IOC는 얼룩진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